보드게임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젠블록 컴퍼니의 대표이사 오준원입니다. 우선 이제는 뭐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고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02년도 그때는 보드게임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보드게임이라는 용어 자체도 국내에서 많이 알려졌고 이제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중반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되셔가지고 네, 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보드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보드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활동했던 것들과 연계해서 교육기능성 보드게임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작은 2003년에 이제 젠블로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톡톡 우드맨이나 한글 타일 게임 라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한 100여 가지 정도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아신다면 아마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한 한 20-30여 가지 정도 될 텐데요. 그만큼 보드게임은 일단 장점이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뭐 지금 메타버스니 모바일 게임이니 뭐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여러분들 지금 만드시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플랫폼들이 대부분이죠. 게임 같은 경우는. 근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만들기 쉽다. 일단은. 네. 만드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네, 실제 보드게임에 도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많이 하셨는데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해보면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들도 있지만 유명 IP들과 또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임들을 저희가 잘 만든다면 IP들과 또 결합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비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BTS와 함께 한글 타일 게임을 같이 만들어서 해외에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프렌즈라든지 그리고 뭐 라온 우리말 겨루기 이런 방송 프로그램과도 연결해서 이런 이것도 정말 교육 기능성 게임이죠. 네, 이런 게임들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유명 IP를 가지고 국내에서 한 4억 정도 가장 많은 펀딩이 또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직전에는 라그나로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유명 IP들을 가지고 보드게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비라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보드게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보드게임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게임에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게임의 네,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기원 불명 네, 기원전 뭐 5,000년, 기원전 뭐 3,000년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게임들이 지금도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보드게임들 같은 경우는 뭐 50년 된 게임, 100년 된 게임, 200년 된 게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테디한 그런 콘텐츠로서 사랑받고 있는 점에서 다른 플랫폼들과 분명히 이제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보드게임 영역, 보드게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더욱 넓은 세계를 지향한다면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 작은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가까이에서 스킨십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을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 쪽에서도 사실은 보드게임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용으로 저희가 개발하지 않은 게임들까지도 다 교육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보드게임은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랑 상당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펼쳐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다 계산해야 되고 직접 다 손으로 체크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앞 사람의 전략을 또 읽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쓰게 되니까 더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두뇌를 많이 써야 하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펼쳐놓고 같이 전략을 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상당한 두뇌 활동을 유호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실제 정말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능성들이 이 게임 안으로 들어오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람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협업을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상대와의 어떤 그 교감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격이나 심리, 상대방의 심리나 성격을 같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들 등등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컨텐츠가 바로 보드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다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는 한번 예를 들어서 고스톱 쳐보면 누군지 안다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 느낄 수 없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사람들과 같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반에서 같은 학급의 학생들과 보드게임을 하면서 교우 관계를 더 개선시키고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과도 그런 어떤 일종의 부스팅 역할을 해주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데도 보드게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직관력을 훈련하는데도 보드게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도 교육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게임은 아니지만 플립이라고 하는 게임은 TLP 교육 디자인의 김지영 예전에 교수님이셨고 지금 김지영 대표님께서 보드게임 전문가들과 개발하고 저희가 에디팅해서 나온 게임인데요. 이것은 그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교류 분석 이론이 이 게임 안에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류 분석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교류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어떤 그런 검사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단점이 무엇인지도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내 단점이 아닌 것을 저 사람의 어떤 스타일, 느낌, 말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 중에 저 사람 단점이 아닌 게 뭘까? 내 거 중에 아닌 게 뭘까?를 상대방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게임을 즐기면서 나중에 재밌는 것은 이 단점 카드를 뒤집으면 그 단점이랑 연결되는 장점이 다 카드에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습인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타일, 성질이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카드 앞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나중에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막 섞은 다음에 뒤집어서 펼쳐가지고 장점으로만 펼쳐놓고 이게 또 누군지를 맞추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기능들이 게임 안에 가볍게 들어있으면서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도 파악하고 나중에는 어떤 성향인지 색깔로까지 구분해서 봄으로써 게임 한 번 했을 뿐인데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 분석 이론이 바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 챙김이라는 것도
그런 교육 기능성을 생각해서 이제 TLP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 일상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서 다만 10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과연 여러분은 언제 과연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제대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걸 못 느꼈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화두로 던져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만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과연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내가 행복 포인트로 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능성 게임입니다. 포텐이라고 하는 거는 진로 적성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어떤 태스크,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잘한다고 나는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나의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아는 사람, 아니면 나랑 지금이라도 한 10분, 30분 대화를 나눠봤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줄까? 나의 적성이나 나의 태스크가 어떤 쪽에 좀 되게 유리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제가 전문가들과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빅5라고 하는 성격 유형 분류 이론을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빅5를 활용해서 만든 마이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보드게임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이미지,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거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간단한 게임 방식을 통해 내 앞에 이미지들이 쫙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방향의 5가지 중에 어떤 방향의 이미지들로 내가 내적인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한 게임이긴 한데 지금 아마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허그맘, 허그인이라고 하는 국내에 심리 상담 연구소 전국 프랜차이즈가 있는 본사의 요청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고 딱딱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딱딱하고 아주 어색한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빠르게 열어서 좀 라포 형성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이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어떤 나의 추억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담이나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보드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례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진주박물관과 한산대첩이라든지 진주대첩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에 런칭해서 이렇게 영어 스피킹을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게임화 시켜서 영어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보드게임을 영어로 얼마나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내가 영어로 몇 마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받는 이런 어떤 잉글리시 스피킹을 보드게임에 담는 이런 형태로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보드게임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든지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만드는 게 어렵죠. 항상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서 시장에 잘 선보이고 그 효과성이나 기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국제 게임화 컨퍼런스의 주제 또한 게임 일상이 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상에 파고드는 많은 게임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이제 다 게임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급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토론을 할 때도 그냥 난상 토론,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하고 주제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중에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난상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어떤 목적성과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누가 얼마나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효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간단한 점수화가 되는 그런 토론용 보드게임,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획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회사의 뭐 인사관리라든지 뭐 경영관리, 재무관리 이런 것들도 보드게임화돼서 회사에서 어떤 교육팀들이 회사의 그 신입사원이라든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더 확산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기업들에 가서 지금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보드게임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들에 가서 보드게임 개발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그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서로 굉장히 또 끈끈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도,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프로그램으로도 보드게임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게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